안녕하세요. 3대 학교 감염병 중 하나로 꼽히는 수두 강의를 맡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입니다. 2019년 교육부의 학교 감염병 감시정보 통계를 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3대 감염병 중 수두는 1위 인플루엔자에 이어 2위였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2만 명 이상의 초중고생이 수두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급별 수두 환자 수를 보면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고등학생도 한 해에 전국에서 611명이 수두에 걸렸습니다. 우리 학생은 수두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시다고요? 질문 주시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 진선여고 1학년 장이연입니다. 부모님이 저도 어릴 때 수두를 앓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저는 수두는 아주 어릴 때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환자도 발생한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수두에 주로 걸리는 나이대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것은 맞습니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수두 발생 현황을 보면 3에서 8세가 전체 65%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94.2%가 16세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라도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지 않았다면 수두에 걸릴 수 있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수두는 교실에서 쉽게 옮길 수 있는 병이란 말씀이신가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두는 개학 시기가 시작하면 환자가 늘었다가 방학 기간에는 환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인 2020년에는 5월 말 등교 개학, 교내 밀집도 조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예방 조치를 강화해서 전체 수두 환자 수가 전년도 대비 약 62%, 집단 발생으로 인한 사례 수도 91.5% 감소했어요. 하지만 2022년 전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수두 환자 수가 2018년에서 2019년 수준으로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두는 어떤 병인가요? 수두의 별칭은 작은 마마라고도 했었습니다. 소위 마마라고 불리던 천연두, 즉 두창은 박멸되었지만 작은 마마인 수두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입니다. 수두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일으키고요. 전파력이 매우 강한 급성 감염병입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1954년 수두와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에서 처음 배양이 됐고요. 1970년대에 수두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2005년에는 제2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죠. 수두가 유행하는 계절이 따로 있나요? 수두는 1년 중 어느 때라도 유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개 4에서 7월, 11월에서 2월에 환자 발생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수두는 3월에서 6월, 10월에서 12월 학기 중에 환자 발생이 증가합니다. 집단 발생 시 학교와 학원, 모임 등을 통해 전파돼 유행 기간이 장기화하고 규모가 커져 왔습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제 몸에 감염될 수 있나요? 수두가 가장 흔히 전파되는 방법은 수두 환자의 기침 분비물이나 침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고요. 수두의 물집으로부터 발생한 에어로졸을 흡입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두 발진의 직접 접촉에도 수두에 걸릴 수도 있고요. 수두의 물집이 발병 초기에 생긴 것일수록 전파력이 강합니다. 물집에 딱지가 생기면 전파되지 않고요. 전파 시기는 물집 등 피부 발진 발생 1, 2일 전부터 발진이 딱지로 변할 때까지 보면 됩니다. 수두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학생이 수두 환자인 가족과 접촉했다면 수두 감염률은 거의 90%에 달합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인체에만 유일하게 침입하여 증식, 발육하므로 동물이나 곤충을 매개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수두의 잠복기와 주요 증상을 알려주세요. 수두의 잠복기는 평균 14에서 16일입니다. 발진이 질병의 첫 번째 징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수두 발진은 전신적으로 나타나고 보통 가려움증도 같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통상적으로 머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요. 이후 몸통, 사지로 퍼져나가는데 몸통 부위에 발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집은 딱지가 생기기 전에 터지거나 고름이 찹니다. 수두에 걸리면 2, 3일간의 권태감, 가려움증, 고열이 나타나고 수두가 다 치료되면 보통 평생 걸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수두에 걸렸다면 다른 친구를 위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학생이 수두에 걸렸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는 시기인 발진이 생기긴 하루 이틀 전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약 5일, 근데 보통은 편하게 수두의 발진이 다 딱지가 잡히는 시기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수두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두 백신은 언제 맞아야 하나요? 수두 백신의 정기 접종은 생후 12에서 12개월 된 모든 아이가 대상입니다. 수두에 대한 면역력이 없지만 정기 접종 시기를 놓친 아이에게는 따라잡기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잡기 수두 백신 접종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1회 접종, 여러분처럼 만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4에서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두 백신을 맞으면 두창 백신처럼 평생 수두에 걸리지 않게 되나요? 수두 백신 접종 후 42일이 지난 후에 수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도 코로나19에 걸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두 백신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돌파 감염의 발생 건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으로 인한 수두는 백신 미접종 학생에게 발생하는 자연 감염으로 인한 수두보다 증상이 가볍습니다. 아예 열이 나지 않거나 미열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발진 개수도 적고요. 물집으로 진행하지 않고 부스럼 딱지가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수두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하고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인가요? 예, 수두에 한번 걸리면 이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절에 숨어서 이제 우리의 면역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고령이 된다든지 또 면역 억제제 같은 것을 쓰게 되면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수두는 전신의 발진이 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대상포진은 침범한 신경절을 따라서 피부에 발진이 나고 그 발진이 난 피부 부위에 매우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바이러스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수두란 질병과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두 가지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 두창과도 구분이 잘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원숭이 두창은 이름에 두창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창하고 매우 비슷한 발진이 나는 그런 질환인데요. 동물과 사람에서 모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시작할 때도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고 난 다음에 발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발진 하나하나의 모양은 수두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부터 사주로 퍼져나갈 때 비슷한 발진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가 다 동시에 이렇게 딱지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수두는 발진이 발생했을 때 처음 나는 발진, 수포가 잡힌 발진, 딱지가 잡히는 발진처럼 여러 단계의 발진이 같이 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다만 어른에서 발생했을 때는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수두는 발진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의사들마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주로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지만 수두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수두가 훨씬 전파력이 강하고 원숭이 두창은 전파력이 그렇게 빠르게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